손 잡으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 실무교육에 오신 행정사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박완신 교수입니다. 마틴 부버라는 유명한 독일의 시인이 있죠. 이 사람은 너와 나라는 책에서 인간은 서로의 만남 속에서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온라인상에서나 또 오프라인에 오신 우리 행정사 여러분, 이 우리의 만남이 기쁨과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육국장님께서 소개를 했기 때문에 제 양면 소개는 뭐 이대로 있습니다만 그냥 넘어가고 바로 강의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이제 온라인상에 들으신 분들 제 강의 좀 잘 들으세요? 자, 손 한번 잘 들으시면 들으세요? 예, 아이 감사합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이렇게 오셔서 반갑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온라인상에서 하다 보니까 이 화면이라든가 이런 게 좀 미흡할 수도 있고 이렇게 돼서 또 지연될 수도 있어서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시고 이렇게 잘 들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행정사 법령 제도의 이해 바로 첫 시간입니다. 사실 첫 시간이 뭐든지 중요해요. 그렇죠? 첫 단추를 잘 깨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 사실 첫 시간에 여러분들이 행정사 법령 제도에 저는 이제 총괄적으로 여러분에게 얘기해드립니다. 행정사에서 꼭 필요한 법률 행정 종합적으로 이제 이해를 해야 될 시간입니다. 이제 두 번째 시간부터는 각 과목별로 하게 돼요. 그래 첫 시간에 여러분들이 총괄적으로 행정사가 뭐다, 행정사가 해야 될 일이 뭐다, 행정사에게 필요한 법률은 어떤 것이고 행정적인 제도는 어떤 것이다 하는 걸 첫 시간에 여러분들이 2시간 동안 잘 이해해 두시면은 두 번째 시간부터는 잘 아마 이해가 더 빠릅니다. 그러니까 첫 시간에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들어주시고, 오늘 다행히 날씨도 좀 따뜻해졌죠? 예, 그래서 아주 저도 오면서 너무 기뻤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져서 우리 행정사님들 또 교육에 그래도 이렇게 지장이 좀 덜하겠구나 해서 너무 기뻤습니다. 오늘 행정사의 순서는 행정사 정의, 목표, 비전, 성공 비결. 두 번째는 국가 주요 법령 행정기본법. 국가의 주요 법령 하면은 사실은 제가 행정사를 해보니까요, 헌법부터 민법, 형법, 행정법, 2021년도 바로 발효된 행정기본법 종합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종합적인 이렇게 꼭 행정사에 필요한 법률적인 면, 행정적인 면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사 제도와 행정사 법령 자세, 우리가 행정사의 법도 구체적으로 좀 알아봐야 되는데 종합적으로 이렇게 오늘 할 겁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하시고, 그리고 이제 국민 상담 컨설팅, 행정사법 제2조 6항에 보면은 상담을 잘해야 행정사가 성공할 수 있어요. 그렇죠? 국민 상담, 국민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상담을 어떻게 상담을 할 것인가, 저는 이거를 요즘에 또 상담을 좀 더 컨설팅 차원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컨설팅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지금 각 전문사 자격사들이 컨설팅이라는 용어를 다 써요. 그렇죠? 변호사도 그렇고 공인중개사, 뭐 세무사 다 컨설팅이라고 모두 홍보를 합니다. 왜? 컨설팅은 국제적인 용어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렇죠? 체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써봤습니다. 저는 행정사 자격을 가지고 있지만 경영 컨설턴트 자격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100개 기업 진단 지도,
행정학을 하다 보니까 경영하고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국장께도 소개했습니다만 서울대 행정대학으로 사무관급 이상 응시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때 야간배 사무관 서기관 시절에 들어갔었습니다. 들어가서 석사하기로 했는데 첫 시간에 행정학 강의하는데 우리 행정대학원에 2층에 있고 교육대학원은 아래층에 있는데 배우는 과목이 똑같대요. 행정학은 조직행정론, 인사행정론, 전문행정론. 그렇죠? 경영학은 조직관리론, 인사관리론, 전문관리론. 관리라는 용어를 쓰더라고요. 내용은 똑같대요. 적용 대상이 다릅니다. 그렇죠? 어떻게 다릅니까? 행정학은 국가기관, 그렇죠? 지방자치기관, 공공기관에 적용을 하는 겁니다. 경영학은 어떻습니까? 기업에 적용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기업이나 국가기관이나 조직도 있고 조직관리도 해야 되고 인사관리도 해야 되고 정관리도 똑같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경영 컨설턴트 자격이 그때 주어져서 그것도 시험 봐서 합격해가지고 또 이제 실습도 하고 있는데 100개 기업 진단 지도를 해보니까 행정하고 다 유사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컨설턴트로서 상담도 잘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용어도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행정사로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버드대학의 유명한 교수들이 연구를 해놓은 것을 보니까 성공 덕목 4요소가 있어요. 지능, 지식, 기술, 자세가 있는데 자세가 97%를 차지한다. 자세. 제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그래요. 인간관계가 성공의 85%라는데 자세가 성공. 아무리 지능 지수가 높고 기술이 있고 지식이 있다 해도 자세가 나쁘면 성공하지 못합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성공할 수 있어요. 그렇죠? 지식, 지능 지수가 높은 사람들이. 그러나 장기적으로 우리 행정사는 바로 이 행정사법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성공하려면 바로 우리의 행정사로서의 좋은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행정사법 1조가 뭡니까? 행정과 관련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제에 대한 발전에 기여한다. 그렇죠? 바로 이 목적을 실현하는 데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각종 법률을 다 연구하다 보니까 행정기본법의 목적도 국민의 권익 보호였어요. 자, 헌법이 뭡니까 목적이? 국민의 권리 보호, 행복 추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헌법의 목적. 그렇죠? 국민입니다. 국민. 그런데 행정법이나 행정기본법에도 국민의 권익보호가 목적입니다. 민원처리와 관한 법률. 여러분들 이제 민원처리법도 알아야 돼요. 그렇죠? 행정사법도 그렇고 행정절차법도 그렇고 전부 목적이 국민 권익보호. 알죠? 그러니까 이런 목적을 아시고 우리가 한다면 행정사로서 정말 국민과 가까이서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른 자세다. 행정사로서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 그래서 잠깐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논어에 보면 토지자 불이가 낙지자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행정사 좋아서 오셨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좋아서 오셨지만 기뻐해야 돼요. 낙지자. 그렇죠? 근데 저는 또 여기다 내가 한마디 더 했습니다. 낙지자 불이여 감기가다. 감사함을 해. 행정을 하다 보면요. 안 될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있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이면서 열심히 하다 보면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제가 그래요. 저는 뭐 여러분 오프라인에 오신 분들은 아까 그래도 여기서 대화도 나누면서 잠깐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조금 먼저 와서 그렇게 했는데 온라인상에 계신 분들은 그래도 뭐 화면에서나마 이렇게 뵙게 되니까 참 반가운데요. 저는 1로 행정사 교육을 자격을 받고 행정사 저는 공직 경력으로다가 행정사 1에 자격받고 1, 2로 교육받았습니다. 뭐든지 하려면 막 열심히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겠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서초동 법원 앞에 꽤 그때 비싸게 임대료도 주고
한 3, 40명 이상 들어가는 교육장까지만 이렇게 교육장까지. 그래 행정사 실무 교육이니 법정 교육 다 했습니다. 거기. 제가 거의 다 했어요. 몇백 명 올 때는 이제 대학 강당 빌려가지고 하고 했지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너무 보람이 있어요. 그때 좀 돈은 많이 들어갔지만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돈도 생겨요. 내가 뭐 돈의 목적을 두고 꼭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행정 사무실 차리려면 최소한 임대료도 내야 되고 또 물질을 뿌리면 좋죠. 뭐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런 행정사법 제1조에 행정과 관련된 국민의 편익고 제도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중요한 자세, 힘들고 어려워도 기쁨과 감사를 해야 한다. 그런데 기뻐서 한번 웃으면 여자가 에어로빅을 5분 한 것 이상으로 건강에 효과가 있다고 해요. 감사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눈물을 흘릴 때 다이돌핀이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건 의학적으로. 다이돌핀이 나오면 엔돌핀보다 1000배가 강한데 암세포도 녹이고 암균에서는 암세포도 녹인데 제가 근데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그래요. 기쁘게 감사하고 살아요. 항상 그냥 즐거워. 누구 만나도 그렇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하니까 뭐 병은 장담할 수 없지만 저는 지금까지 건강해요. 공직생활, 교직생활 다 이렇게 지내다가 은퇴하고 나와도 교수로 사회에서 공무원생활, 교수생활 다 하고 나왔어도 지금도 바쁘게 뛰면서 행정사 일하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기쁘고 감사하게 하니까 건강도 해요. 여러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해야 모든 것 할 수 있어요. 물질, 세상을 잃으면 조그만 걸 잃고 명예, 권력을 잃으면 많은 걸 잃고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 다 잃는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 건강해서 보세요. 그거 잃어보세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다 얻어받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여러분 건강하게 행정사님으로 반드시 성공하는 여러분 꼭 대개하기 위해서 첫 시간에 제가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몇 가지 합니다. 그래서 젊게 살려면 사무엘 울만이라는 유명한 시인은 뭐라고 했어요? 청춘이라는 시에서 앵두 같은 입술을 가지고 있다 해도 꿈이 없으면 열정이 없으면 늙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꿈과 열정을 가지세요. 그렇죠? 행정사 기왕에 오셨으니까 행정사에 대한 비전과 꿈, 열정을 가지고 반드시 성공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행정사를 하려면 먼저 행정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돼요. 사실 행정법에 대한 것도 철저히 알아야지만 행정에 대한 개념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학에 대한 행정사 시험 과목에 나오잖아요. 행정법에 관한 것도 나오죠. 좀.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시험 출신도 물론 계시리라 믿습니다. 자, 시험 출신 혹시 계세요? 한번 시험 보고 학교 가신 분들. 아유, 예, 손 드시네. 예, 그 온라인상에서 여러분이 손 듭니다. 시험 출신들 특별히 사랑합니다. 우리 공익자 출신 물론 사랑하지만, 그렇죠? 다 우리가 사랑해야 돼. 한 식구예요. 그렇죠? 하나입니다. 이제 행정사로. 화합을 해야 됩니다. 화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어려운 시험 다 통과해 오셨어요. 그렇죠? 또 공직에 계셨던 분들은 오랜 동안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수고를 많이 하고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 행정의 개념을 알아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무관 서울시의 서울대 행정대학원들은 첫 시간에 교수가 와서 행정에 대한 개념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행정사 꼭 알아야 될 개념이더라고요. 보니까 애드미니스트레이션, 그렇죠? 퍼블릭 애드미니스트레이션. 퍼블릭 뭐니까 공공, 공익이죠. 그렇죠? 퍼블릭 애드미니스트레이션. 공익성, 우리 행정사는 공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국민을 위해서. 그렇죠? 공익성. 꼭 우리 행정사가 똑같습니다. 그렇죠? 미니스트레이션. 이건 뭡니까? 미니스트리에서 유래했어요. 미니스트리. 여기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도 잘 아시라고 믿습니다. 영어 잘하시는 분 금방 아실 거예요. 그렇죠? 장관 목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섬김 봉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 행정사 제가 교육을 한 10여 년 하다 보니까 장관, 차관, 고위공직자도 많이 왔어요. 중하위 공직자는 많이 와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절대 계급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다 사랑해요. 우리 행정사. 시험 출신이나 중하위직이나 고위직이나 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런데 장관 목자는 의미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렇죠? 장관 목자는 의미도 있지만 섬기고 봉사한다. 섬겨야 돼. 봉사해야 돼. 그런 정신을 하면 오히려 섬김을 받아요. 제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교만하고 남한테 대접만 받으려고 이러고 뭐 빡빡하게 있어보세요. 누가 섬기진 않아요. 내가 스스로 섬기고 봉사해야 나를 높여주더라고요. 아니 그게 사실인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사실에서 아까 오프라인 오신 분들하고는 서로 제가 조금 일찍 도착해가지고 먼저 대화도 나눴죠. 하다 보니까 너무 참 제가 기뻤어요. 온라인에 계신 분들은 제가 참 직접 뵙기보다 화면으로 봬도 정말 그렇게 반갑고 기쁩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반갑고 기쁘고 감사하고 섬기는 자세로 행사해야 된다. 특히 오늘 행사법 1조 목적대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국민을 섬기는 자세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국민들만 우리가 섬기는 게 아니라 국민들도 서로 섬겨야지. 그렇죠? 행사님들하고 관계에서도 또 행사님들을 섬겨주고 우리도 섬기고 서로 섬김의 자세가 된다. 그래서 의미입니다. 근데 일본에 가보니까 가해법률가 행정사를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제가 일본은 총무성 일본 행정사의 초청으로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때 우리 협회 임원진하고 같이 회장과 같이 가는데 행정사를 가해법률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가가 뭡니까? 거리가 짜죠? 왜 하필 거리가 짜에 가해법률가라고 그러느냐 그렇게 얘기했더니 거리에서 국민과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는 바로 행정사. 그래 전문가 행사는 일가 있는 얘기더라고요. 그렇죠? 거리에서 국민들과 가장 가까이.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마을 행정사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렇죠? 저도 이제 구청에 자치위원회를 많이 해달라고서 행정사가 필요해요. 행정법률, 생활행정이라는 과목으로 거기서 해줍니다. 생활에 실제 필요한 행정, 그렇죠? 하니까 그렇게 좋아요. 와서 변호사도 듣고 그래요. 다른 세무사, 회계사, 정자사를 들어요. 그분들이 일반 법에는 잘하지만 행정에 관한 법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사보다는 솔직하게 부족해요. 그래도 와서 들어요. 행정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렇죠? 왜 행정이 중요하냐? 여러분 국가 법령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혹시? 국가 전체 법령이 몇 개? 온라인사에 한번 몇 개인지 아십니까? 5천여 개가 돼요. 국가 법령 전체요. 그리고 행정에 관한 법령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혹시? 행정. 우리 행정사 알아야 되잖아요. 4,600여 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4,600 행정사가 해야 될 4,600여 가지 법률이 있습니다. 그렇죠? 알아야 돼. 그렇다고 여러분 뭐 괜히 그거에 겁낼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각각 부딪히면 다 하게 돼요. 4,600여 가지. 그러니까 행정사가 뭐 몇 가지 없느냐, 뭐 어떤 사람은 600가지다, 몇 가지다. 4,600여 가지 법이 있어요. 그렇죠? 다양한 행정사가 해야 되는 일이. 그 법에 관련된 일이 전부 행정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한다는 걸 아시고 알아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일본의 가해법률가 바로 거리에서 국민들을 섬기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행사법 1조의 목적을 실현하는 국민 편익 도모 행정제도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국가 자격서를 또 보세요. 지금 아까 자격사를 했습니다만 행정사, 변호사. 저는 우리 행정사를 내 자긍심을 갖고 맨 앞에 내놓고 싶어요. 국가 전문자격사를. 왜? 수적으로 우리 행정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혹시? 대충 아시나? 42만 여 명입니다.
저는 제 강의 안에는 뭐 여러 가지 교재도 하셨지만 또 이제 그 밴드로 보낸 강의안도 받으셨죠? 거기 다 이게 나옵니다, 숫자가. 근데 올해 12월 초에 또 발표를 하죠. 올 금년. 그럼 좀 더 많아져요, 그렇죠?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참고를 하시고 아직 이제 그 금년에는 이제 12월 초에 또 발표를 하니까 그렇게 될 거고 한데 행정사, 변호사, 경영지도사, 아까 이제 컨설턴트, 그렇죠? 요즘 경영지도사들이 또 인기가 많더라고요. 왜냐면 기업 진단을 하니까 거기서 꽤 수익도 많이 돼요. 그렇죠? 상출.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가 망갔지만 요즘에 공인중개사들이 또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사 중에 공인중개사 자격받아가지고 같이 한 분도 많아요. 자기를 같이 걸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고 세무사, 변호사, 의사 다 국가 전문 자격사들. 그렇죠? 여러분들 행정사로서 국가 전문 자격사로 자긍심을 갖고 여러분 일하시라 해서 잠깐 소개해드렸습니다. 민간 자격도 보면 뭐 심리상담사, 독서 지도사, 요즘에 개인정보 발차 이것도 우리 행정사 관련이 있어요. 연수교육에서는 저도 이제 연수교육의 직업훈련이니까 뭐 행정사 법령제도 이것도 강의를 그동안 해봤습니다만 여기 개인정보보호법도 강의돼요. 요즘 개인정보도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남의 개인정보 함부로 사용했다가 안 되잖아요. 항상 법에 걸려요, 개인정보보호법에. 그러니까 개인정보보호 그거 할 때는 서로 이제 의사소통하여서 서로 또 그러나 저는 그래요. 뭐 개인정보보호법이 있다더라도 뭐 행정사 발전을 위한 거라면 저는 전부 털어놓습니다. 왜? 제가 아까 우리 오프라인에 오신 분들한테는 내가 이렇게 잠깐 소개를 했습니다만 제 유튜브도 그래서 내가 행정사 발전에서 유튜브를 하는 거예요. 그게 내 개인정보가 다 나갑니다. 그렇죠? 물론 저는 뭐 이미 개인정보가 다음에는 네이버에도 뭐 유튜브 하기 전에도 나왔는데 이미 알려지고 있어요. 행정사 알리기 위해서는 이거 알려야 되겠더라고요. 신문 방송에도 많이 내보냈습니다. 일반 신문에도. 왜? 행정사를 알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제가 박완식 TV라고 이제 유튜브를 큰 게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온라인상에 오신 분들도 한번 보시면 제 강의가 또 유튜브로 나갑니다. 유튜브로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고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률 행정 강의를 하다 보니까 너무 딱딱해지니까 그게 이제 문학적인, 그렇죠? 시적인, 제가 작사한 노래도 나가고, 또 음악도 나가고, 이렇게 나갑니다. 여러분 음악도 잘하고, 또 악기도 연주하고 그랬는데, 일본에서 제일 성공한 행정사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처음에 행정사 사무실 열었는데 도대체 사람이 안 오더래요. 그러니까 그때 그 공간을 이용해서 악기를 배웠어요. 색스폰도 부르고 악기도 배우고. 그래야 이 사람이 악기도 잘하고 즐겁게 지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오신 분들 그러다가 그 최고의 아주 전문가가 됐어요. 우리 KBS 방송에도 한번 보도된 적이 있어요. 그렇죠? 저도 그래서 악기도 하고 있습니다. 아코디언 악기도. 제 연주 보면 나갑니다. 아코디언 우리 그 정서적인 우리 민족의 고유의 초창기에 전부 그걸로 했잖아요. 그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코디언 연주를 하는데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이런 제 개인 말씀 드리냐면은 법률 행정하다 보니까 좀 딱딱하니까 행정사를 더 알리기 위해서는 재밌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또 제가 그 작사한 노래를 유명한 제 시집을 보고 유명한 그림 건강을 작곡한 최영섭 선생이 12곡을 작곡을 했어요. 비둘기 작곡한 분이 또 3곡을 15곡이 음악 저작권 옆에 나가서 지금 전체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제 유튜브에도 그런 것도 나갑니다. 그래서 보시면 즐겁게 여러분들 하시라고 행정사님들이. 그래서 이제 행정사로서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개인정보를 전부 저는 아예 그냥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하시고 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저작권도 상당히 수익이 많아요, 여러분들. 행정사들이 저작권 등록도 해줍니다. 왜? 문화예술관광부 산하 이것도 행정기관이잖아요. 음악 저작권 협회가 있어요. 저작권 등록도 우리 행정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업무가 많아요, 그렇죠? 저는 그것도 해요. 해줘요, 저작권 등록. 근데 제 것도 저작권 등록이 됐고 저작권 해주니까 또 거기에서 수익이 돼요. 그렇지 않아요? 수익 창출. 이게 참 너무 감사한 거예요. 행정사 하면서.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그리고 이제 우리 행정사로서 이제 지금 잠깐 그동안에 이제 말씀드린 것을 행정사는 뭐 어떤 행정사가 있느냐 행정사법상 여러분들이 그것도 이제 아셔야 돼서 이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행정사 있죠? 회사 행정사, 외국의 번역 행정사. 그렇죠? 물론 뭐 일반 행정사는 대부분이 이제 일반 행정사가 많은데 그러나 저는 일반 행정사, 저도 행정기관에 있었기 때문에 일반 행정사입니다만은 외국어 번역이나 회사 행정사도 중요해요. 왜? 다문화 시대 외국의 번역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회사 우리는 상당히 바다잖아요. 섬개발, 뭐 낙도 이런 데 대한 회사. 그래서 저는 회사 법인에도 자문위로 저 교수를 참여하고 있고 외국 번역인과도 같이 만나서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반 행정사 하더라도 다른 행정사들과 서로 좋은 관계를 갖는 게 좋다 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밴드에 여러분들이 받으신 이런 이렇게 아까 행정사 숫자는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 행정사가 이제 아까 우리가 42만 정도 된다 했는데 한국 행정사의 개업 행정사는 약 지금 보니까 1만 명도 안 될 것 같아요. 9천 명도 9천 몇 백만 이렇게 된다고 그러는데 사실 일본에 가서 제가 아까 연구했다고 했잖아요. 가보니까 일본의 행정사가 꽤 많아요. 46,205명. 아주 정확하게 저는 어디 가면 또 꼼꼼히 분석하는 게 있어요. 일본 행정사 저도 연구해가지고 국회에서 발표됐습니다. 국회의원 우리 행정사 모신 자리에서 46,500명인데 우리는 9,000명이나 오늘 아직도 그게 미처럼 멀었어요. 그런데도 행정사가 많다고 그러는데 많은 게 아닙니다 사실. 그렇죠? 개업 행정사가 적어요. 별로 많지 않아요. 보세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인구 대비율을 한번 따져봤어요. 일본은 3,000명당 1명꼴이더라고요. 인구 대 1억 2,700만 잡고 우리나라는 인구 대비했을 때 5,125만 그때 제가 한번 조사했는데 17,000명 소요가 돼요. 그런데 9,000명이 아직도 부족해요. 아직도 부족합니다. 더구나 우리는 남북에 분단된 상태입니다. 근데 그것도 참 안타까워요. 세계 유일한 분단국이잖아요. 근데 북한은 어떻습니까? 행정이 미흡합니다. 저는 단적으로 없다고 할 수가 있어요. 왜? 노동당 정치 1세계예요. 행정기관이 다 노동당에 그렇잖아요. 서브 시스템 하위 체제를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무슨 행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바로 우리는 비전을 갖고 국가의 통일시 언제 통일될지도 모르는 북한의 행정사들이 무척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가서 행정개혁을 하고 행정제도 발전을 위해서 이런 것도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한번 우리 행정사에서 좀 더 국가를 위한 비전도 가져야 한다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일본 행정사법에서 잠깐 이제 일본에서 뭐 우리하고 비슷해요. 윤리 강령도 비슷하더라고요. 사명명예, 국민 신뢰, 뭐 국민 권리용, 의무 성실예 이런 게 있는데 우리도 이제 제가 지금 윤리 강의할 때 연수교육에서 이따가 행정사법에 윤리 나올 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하고 비슷해요. 똑같아요. 국민 권리용하는 문제라든가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 업무 영역도 우리하고 이제 한국의 업무 영역도 유사한데 대리권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우리가 이제 사실은 지금도 행정심판 대리권 얼마 전에도 우리가 대한행사에서 국회에서 이것 때문에 세미나도 갖고 했습니다. 우리 행정사법에 행정심판법에 행정사에 대한 대리권이 빠져 있어요. 어떻게 되느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허가를 얻어서 대리권을 가질 때 이렇게 됐거든요. 그럼 저 심판위원회 뭐 할 바에는 그냥 혼자 한다 해가지고 그냥 업무 대행으로 본인 이름으로 써내. 대행이라는 겁니까? 본인 이름으로 다 써내주는 거예요. 그렇죠? 대리권은 뭡니까? 본인을 대시해서 변호사나 행정사가 대리해서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 변호사는 소송 대리권 다 가지고 있으니까 대리해서 다 변호한다고 다 그러잖아요.
대리권이 없으면 어떤 문제가 되느냐. 제가 행정심판을 한번 해보니까 가서 실제 직접 구술하거나 변론을 못해요. 그렇죠? 대구하서 하지도 못하고 서면으로만 써내요 그냥. 그래 굉장히 그러니까 서면을 써야 되니까 또 그것도 더 잘 써야 되겠더라고요. 저는 지난번에 6개월 전문 자격사 업무 정지를 당했어요. 기가 막히다 그 사람들은. 그렇죠? 제가 그걸 이겨줬습니다. 행정심판에서 인용제기를 받았어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 오늘 제 강의 들으면 다 그 헌법부터 인용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행정기관에서 영업정지, 업무정지 시킬 때는 단순한 한 가지 법의 잣대로만 정지를 시켜요. 예를 든다면 뭐 공인중개사가 약간 뭐 보수를 좀 줘받았다. 그렇죠? 아니면 뭐 경영 컨설턴트가 막 뭐 한 이상으로 더 과다하게 컨설팅을 했다. 뭐 이런 거.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냐니까? 과다하게 주고 또 컨설팅비로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들 앞으로 보세요. 컨설팅이라는 명목으로 했을 때는 상담료니까 좀 더 받는 건 아무 문제였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할 때도 자율적으로 이렇게 주도를 해야지 우리가 막 강제해서 컨설팅도 달라고 하는 거 아닌데 그렇죠? 이렇게 됐으니까 이건 얼마 들어간다고 우리가 이 정도로 얘기해놓고 그렇게 그러면 양심 있는 사람 같으면 줘요. 응? 근데 그렇게 좀 했다고 해서 6개월 업무정지 뭐 이렇게 나와요. 기가 막히잖아요. 한 가지 법에 잣대로만. 그래서 제가 그걸 헌법부터 땄어요. 헌법의 국민의 행복 주고 권익법, 행정기본법의 권익 주고 또 행정절차법상 여러분들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다 이해했느냐 따졌어요. 구청, 시청 공무원들이. 그렇죠? 따지면 다 하자가 나옵니다. 그렇죠? 공무원들이 하자가 나와요. 그렇다고 우리가 행정사가 또 좀 공무원 생활 하신 분들은 이상하게 또 공무원들에게 또 반대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공무원들하고도 관계를 잘 가져야 됩니다. 제가 뭐 반대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 업무상 국민의 편에 서야 되니까 행정기관에서 국민들이 피해를 받았을 때는 그걸 구제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헌법, 행정기본법, 행정법, 민법 신성실의 원칙에 어긋났다. 권력 남용을 했다. 막 다 집어내는 거예요. 그렇죠? 판례까지 다 또 행정심판, 인용 사례까지 다 들어가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겼어요. 얼마나 그 사람이 기뻐하는지 생각해보세요. 업무정지 6개월 당하는 걸 이겨버렸는데. 그렇죠? 근데 또 업무정지 6개월 당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행정사 하실 때 그런 문제가 나올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집행 정지를 시켜버려야 돼요. 안 시키고만 행정심판하려면 내가 인용받을 때가 6개월, 5개월 걸려요 그냥. 그러면 업무정지 기간 다 끝나버리잖아요. 그럼 무슨 필요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딱 집행정지. 아예 행정심판서 낼 때 제가 서울시에 딱 집행정지를 했어요. 이거 급하니까 지금 12월 1일부터 업무 장기가 되는데 바로 지금 11월 말경에 내면서 8월에 한 3, 4일 만에 바로 집행정지가 나와요. 그러면 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놓고 막 행정심판서 내고 막 그렇게 해서 한 5개월 걸리더라고요. 그래도 결과적으로 이겨냈습니다. 나는 행정사 크게 보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업무정지나 영업정지나 영업하는 당해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혔어요. 그렇죠? 그것도 정말 그 잘못해서 받았다면 그것도 당연히 받아야 돼. 그러나 참모상이 그렇게 없는데 또 민원인들도 그래요. 막 거짓 민원 제출하는 사람 많아요. 그 사람이 미우니까 얄미워서 그렇죠 요새? 허위 민원, 거짓 민원. 그러니까 민원처리법이나 행정절차 보면은 공정하게 양쪽을 다 공정하게 행정직원들이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다 돼 있습니다. 공평. 그렇죠? 공개적으로 신속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거짓 민원을 그대로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잘못하면은. 그렇죠? 그런 걸 우리가 잘 해야 돼 행정사들은. 그러다 공무원들하고 싸우라는 게 아닙니다. 요즘에 또 민원처리법이나 행정처리법에 공무원들하고 폭력을 해도 안 됩니다. 그렇죠? 안 돼도 됐어. 근데 내가 공무원 여러분 공직생활 할 때 그때는 막 민원이 좋아서 막 책상을 두르면서 막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옛날에 그랬어요.
그래도 그냥 별로 그때는 넘어갔는데 요즘에는 공무원 앞에 가서 폭력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들이 공무원들과도 좋은 관계를 가지면서 우리는 법 원칙대로 그렇죠? 국민의 편익 위해서 일하는 거고 또 국민들과도 고객들과도 좋은 그런 관계를 가지라 이거지. 그럼 모든 사람들과 행정기관과 우리 행정사들과도 서로 좋은 관계 가지면서 할 때 반드시 행정사는 성공할 수 있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뭐 이건 내가 원본을 직접 가져와서 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 증거로 이렇게 이런 원본을 저는 이제 일본말을 한문으로 됐기 때문에 그냥 알겠더라고. 일본 못해도 그렇죠? 한문 보고 다 알게 돼요. 그래서 한번 제시했습니다. 자, 전국 기관을 보세요. 이 50여 개 행정부처의 근무가 다 행정사 관련되는 겁니다. 그렇죠? 물론 밑에 청급은 좀 약간 우리 업무가 아닌 게 있죠. 국세청, 그렇죠? 국세청, 국세청은 뭐 세무서, 특허청은 배지사, 세무사, 배지사, 그렇죠? 약간 다른 게 있습니다만은 관세청은 관세다. 그러나 그 이외에는 거의 다 행정사 업무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걸 아시고 이 부서별로 어떤 업무가 있다는 걸 다 얘기하려면 또 이것도 뭐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있다. 그러니까 정부 조직도 알아야 돼. 왜? 헌법의 개념이 뭡니까? 국가의 기본 조직과 작용해가는 것이 헌법이에요. 그렇죠? 행정법 뭡니까? 행정의 조직과 작용하는 법입니다. 그렇죠? 조직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행정사들 국가 조직, 지방자치 조직. 그래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정부 조직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조직까지도 다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고 일하셔야 된다 해서 제가 잠깐 이렇게 도표를 제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법률 연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회 법률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새로 개정된 이런 법들도 잘 파악을 해야 돼요. 그리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도 법제처에 많은 법령이 거기 있잖아요. 법령 해석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문제도 있고 대법원의 판례 이것도 봐야 되고 행위사들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알아야 된다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떤 업무가 들어올 때 먼저 볼 것은 뭡니까? 거기에 관련된 법을 봐야 돼요. 그렇죠? 나는 처음에 외국인이 베트남 여인이 우리 한국 남자하고 결혼했대. 국적 취득을 하겠다고 나한테 왔어요. 저는 국적 취득 기관에 출입국 관련 기관에 한 번도 근무해 본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약에 없을 때 온다면 아니 난 못한다 돈을 보내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행위사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를 못한다 되어 있어요. 뭐 출장 가니까 그렇죠? 아니 그리고 또 거부하려면 뭐하러 행사를 해? 못한 것도 어떻게 맡아서 해볼 생각을 해요. 그렇죠? 정이 못할 때는 어때요? 잘하는 사람들한테 알아보고 할 수도 있고 그 사람도 소개를 해, 정이 하기 어려우면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 내가 지혜를 짜냈어요. 그럼 오늘 내가 당장 위임계약서는 쓰지 않고 좀 더 내가 이제 검토해가지고 가능성이 있을 때 서로 위임계약서. 내가 또 왜 위임계약서를? 행사법에 고객의 위임, 국민의 위임에 따라서 일을 한다고 해서 행사. 그러니까 저는 위임계약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래가지고 그 사람 보내놓고 나서 뭐 출입국관리법, 국적법 달달 읽어서 다 봤어요.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다 봤어요. 답이 다 나와요.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거기 보니까 그게 다 나와요. 그때 당시는 내가 처음 받을 때 3천만 원 현금이나 예금 증서나 임대차 보증금이 있으면 되고 3년 동안 우리 국내에 거주해 있어야 돼요. 사람이. 본국에 범죄 경력이 없어야 돼요. 이 세 가지 요건이 그때 중요해요. 요즘에 좀 달라졌습니다. 요즘에 그때는 출입국관리 사무소인데 요즘은 출입국 외국인 청약을 바꿨잖아요. 그 바뀐 것도 우리가 자꾸 알아야 돼. 그래가지고 했는데 바로 그 법을 보고 다 알아가지고
그것도 또 미흡해가지고 나는 확인 행정하느라고 출입국까지 사무소 그때 당시는 지금 출입국 외국인청인데 가봤어요. 가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공무원이 그렇게 친절하게 가서 공직자 출신이라 그렇게 잘 가르쳐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양식 다 주면서 내가 얘기하니까 그 어떻게 잘 파악을 했습니다. 법을 잘 보셨는지 하면서 양식 이거 쏘면 됩니다 그래요. 가져왔어요. 가져와서 그 사람 불러가지고 이 사람이 오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 설명을 다 하고 이 양식 쓰라고 했더니 어쩜 그렇게 시원스럽게 설명을 잘해주냐. 여러분 제가 알아서 했겠습니까? 한 번도 해보지 않는 일. 그렇죠? 여러분 행정사 이제 하다 보면 나가서 여러분 개업하시면 그런 게 많이 들어옵니다. 전혀 생각도 못한. 그렇죠? 그렇게 해야 돼요. 법을 찾아가지고 기본법을.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해서 위임계약서 쓰고 다 해서 다 아주 끝까지 잘 처리해줬어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처음 그렇게 업무를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냥 출입국까지 대림동에 그 하는 출입국까지 교육하는 데 가서 토요일마다 가서 한 120만 원씩 주고 막 교육받아가지고 법무부의 출입국 대행기관 그것까지 받았어요. 자기까지. 근데 지난번에 이제 대행기관에 계속 교육을 받으러 갔더니 연수교육이죠. 그 자격자가 행정사 변호사만 있더라고요. 변호사도 그 일을 해요. 행정사도 그 일을 하고 그렇죠. 그렇게 돼 있다는 걸 여러분 참고로 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전문적인 스터디 이렇게 다 알아야 된다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보세요. 국가의 이제 헌법이 기본법이기 때문에 이건 알아야 된다. 그렇죠?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 아까 내가 말씀드렸죠. 국가의 통치를 규정하는 기본법, 최고법. 근데 우리가 모르면 안 되잖아요. 행사가. 헌법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헌법 통과의 민주, 평화, 통일, 국민 행복 이것이 아주 우리가 이루어야 될 중요한 건데 헌법 1조 4조에는 행정사는 국민의 편익, 행복 이게 거기서 강조하고 있다. 그렇죠? 우리 행정법과 행사법도 이런 헌법에 바로 기본을 두는 거예요. 기준을. 그렇게 돼 있다 하는 걸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것이 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헌법에 규정이 없다고 해서 국민의 권익이 피해받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 있잖아요. 헌법에. 그러니까 공직자들이 행정처분을 헌법에 얘기하지 않았다. 어디 법에 잘못 안 했다고 해서 국민에게 지나친 피해를 주면 그건 안 됩니다. 그렇죠? 헌법에는 그게 있잖아요. 이런 것도 다 돼야 돼요. 알아야 돼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망의 질서 유지 공공공유에 필요한 경우에 하나의 제한할 때 되겠어요. 국가 안전보다 질서 유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제한했을 때 전문자에서 업무 정리시키는데 질서 유지 뭐 공공공유하고 한 게 없잖아요. 별로. 그 사람 개인한테 피해를 주는 게 돼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우리가 좀 이런 것도 잘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헌법을 알아야 된다. 사실 헌법만 해도 대학에서 우리가 내가 법과 다닐 때 한 학기 이상 하잖아요. 공부를. 근데 여기서 간단 이렇게 중요한 것만 소개 이렇게 알아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행사하고 정보조직법 아까 그래서 정보조직법 설명드렸고 또 그래서 이제 행사도 시험 과목도 이렇게 민법조직 뭐 행정법, 행정개론, 민법 뭐 그러니까 이제 민법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민법이 나오죠. 왜 민법을 알아야 되냐? 사실은 행정사의 직업윤리를 내가 강의하다 보니까 전부 민법의 원리를 이용하고 있어요. 윤리에는 민법 제2조 신성실의 원칙. 행사윤리에 다 나옵니다. 행사윤리뿐만 아니라 제가 다 연구해서 발표를 했어요.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 공인중개사 전부 신성실의 원칙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권력남용 금지 원칙, 평등의 원칙, 비례 원칙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원칙이 중요하다. 그런데 이제 민법에 우리가 행정사와 직접 관련된 업무들 많아요. 특히 뭐가 많으냐? 단독 행위에서 행정을 넘는 단독의 재단법인 설립 행위 있어요. 재단법인 설립을 우리 행정사에서 저는 많이 해줬어요. 그렇죠? 법인 설립 인허가 업무를 우리 행정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게 많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계약은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로 합치를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만 던지고 한번 공인중개사들은 임대차 계약서나 매매 계약서 행정사가 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응? 있다고 하는 분 한번 괜찮아요. 온라인상에서나 오프라인에서
있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없다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해석하기에 따라 달라요. 계약서를 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약서 쓰도 우리 어느 계약서는 다 쓸 수 있어요. 그러나 공인중개사 하는 집을 보여주거나 어때요? 가격을 조정해주거나 그런 역할을 하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돼요. 그렇죠? 단순히 써주는 거 그죠? 그건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시골에 가면 법무사들도 계약서를 많이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등기를 법무사들이 다 하니까 에이 그냥 등기 하니까 그냥 거기 가서 그냥 그렇게 해서 써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중개 행위를 하면 안 돼. 왜? 공인중개사들이 전부 요즘은 실거래가 신고까지 하잖아요. 공인중개사도 해야 돼. 또 임대차 법상 확정일자도 공인중개사 통해서 거기서 동사무소 다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있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계약에 대해서 그렇고 합동행위 이런 우리 행정에서 하게 됩니다. 특히 사단법인 설립 인허가 행위는 바로 우리 합동 행정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 설립은 왜 행정에서 해야 되느냐? 비영리법인 공익법인이라고. 그렇죠? 공익법인 비영리법인은 행정관청의 허가를 얻어서 한다 이렇게 됐어요. 민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행정관청의 허가니까 누가 해야 돼요? 네? 행사법 다음에 2조 나올 때 행정사가 인허가 의무를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영리법인 또 상법도 알아야 되더라고요. 왜? 상법의 영리법인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등기함으로써 설립한다 이렇게 돼서 그렇죠? 등기는 누가 합니까? 법무사는. 그렇죠? 요즘 이제 변호사나 그 사람들은 같이 이제 모두 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법무법인에서는 어떤 그 회사에서는 법조인들을 다 이제 이렇게 그 같이 법률사무위원이나 공문 두고 이제 하는 경우가 있고 하니까 참고로 해보면 그게 상법도 알아야 되잖아요. 상법도 알아야 돼. 왜 알아야 돼? 내가 이번에 업무정지 처분을 하다 보니까 업무정지 처분이 되면 형사고발까지 돼요. 그 사람이. 그렇죠? 그럼 검찰까지 가요. 형법을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그 검찰, 경찰가 형법까지 주장을 했어요. 형법에 이거는 위반된다. 그러면서 주장을 해요. 그 형법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행위사 시험에 형법을 넣는데 앞으로 형법도 넣어야 되잖아요. 그런 일들도 많아야죠. 이번에 행위사 실무를 해보면 법을 다 알아야 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지금 여기까지는 이제 시간이 벌써 쉴 시간이 됐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쉬는 시간에 화면 조정 관계로 약간 좀 늦었기 때문에 약간 늦게 지금 끝났는데 그래도 쉬는 시간을 정확하게 드리겠습니다. 10분 동안 법정 교육은 50분 하고 10분 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10분 쉬시는 동안에 아주 푹 쉬시고 10분 있다가 봬요. 예.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박수까지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예.